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 투자자들은 업종별, 종목별로 선별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다음 주에 워낙 이 시장의 분기점이 될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저희도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마침표 소식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이 수급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SKC는 오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요. HB테크놀로지 함께 강세 보였죠. 대한항공과 한화시스템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을 보였고, 머스크의 AI 기업에 전력 설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LS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혹은 이 밖에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국카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섹터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탄력성이 있고 지속성까지 나오고 있는 섹터, 바로 조선과 해운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선 섹터들 중에서도 LNG 운반선 쪽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3 타입의 초저온 고냉제 생산하고 있고, 이쪽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래처,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런 대형 조선사들이 좋은 흐름들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들,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업체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다양한 선박들에 대한 수주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선박들 속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 중 하나, 바로 LNG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조선사주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LNG 선박들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지금 이런 보냉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카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LNG 선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이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LNG 수출선에 대한 중단 결정 반복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이 수출에 대한 탄력에 대한 이슈들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2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까지 함께 해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LNG 선박의 수주량 증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한국에 집중될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해본다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카본 살펴봤습니다. 오늘 양매수 유입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는데 트럼프 2기 내각 출범에 LNG 선박 수주랑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 가지고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대한항공 준비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도 강세를 좀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행객 수요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요. 연말 연초 이제 여행객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섹터는 미국을 좀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자체는 항공주 중에서도 생존 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화물운임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최근에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시아나를 품었기 때문에 불경기 상황 속에서 외형 확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객뿐만 아니라 이 화물운임도 모두 이제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실적을 견인하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심지어 뭐 아시아나까지 품었으니까 캐파 자체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경기가 왔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항공주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 늘어난 이제 캐파만큼 외형 확장만큼이나 더 높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이제 항공 합병으로 인한 외형 확장 이후에 결국 이 미국발 수혜나 이제 중국발 반사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태평양 노선에 있어서도 중국 대형 항공사의 수요를 대한항공이 지금 흡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 대한 과점 효과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를 같이 이제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년 정도 조정 구간을 좀 거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5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리니까 이제 과거 이제 바닥으로 자리 잡아줬었던 2만 원 가격대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매물대 돌파한 현 시점부터는 장기적으로 이제 항공주 그리고 항공산업 회복에 더불어서 경기 회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이제 선침의 관점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좀 내가 일찍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불경기에 이렇게 생존해서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한 기업들 나중에 호경기 되면 크게 올라갈 거니까 선점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항상 이 대표님 이 호경기 도래를 대비할 때 생존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역시 이 항공주 중에서 생존 기업, 시장 과점 효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 매수 타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한국카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주들의 흐름 이어질 것이다. 그중에서 LNG 선박 이슈가 있는 섹터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도 LNG 선박 이 키워드 저희가 꼭 가져가 볼게요.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 대한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려울 때 시장을 모두 장악한 기업이기 때문에 곧 이제 다가올 호경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충분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강조해 주셨네요. 저희는 다음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하나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뭐 방산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 섹터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점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휴전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부분 그리고 홍해 부분 다양한 우리가 중동 외에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방산 관련된 이슈, 매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단발성으로 단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한 국가에 수출이 나왔을 때 이 수출 같은 경우에 검증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도 추가적으로 수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매출 증가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이슈 이 부분에서 매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오르지 않은 이 하나시스템 같은 회사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초소형 위성 체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우주 감시 체계 이런 IT 방산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분야 내에서도 우리가 하드웨어 쪽만 볼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만한 회사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어느 정도 눌린 구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 내에서도 크게 오르지 않은 하나시스템 함께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방산주는 매출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 기술력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할 수 있고 주가는 다시 탄력받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엔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 네.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솔리드가 제가 정말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봐왔던 종목인데 솔직히 실적 내는 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트리거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기저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다 확보가 됐는데 이제 뭔가 딱 터트려 줄 만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가 좀 나와졌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게 뭐 19년도, 20년도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 IoT다 얘기하면서 사물인터넷 얘기가 나오고 5G, 6G 결국 이제 이 통신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19년도에도 사실 5G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AI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통신망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I를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뭐 반도체 쪽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망 구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다음에 결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이후에는 이제 통신망 인프라도 저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이제 또 노후화된 통신망들이 좀 교체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AI 시대가 좀 가속화되면서 저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솔리드가 뭐 트리거 역할을 받았던 거는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이제 핫한데 양자 뭐 통신 장비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이제 AI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다라고 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갔는데 네,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는 통신 장비 교체 수요가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거기에서 솔리드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통신 인프라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런 거 통신 잠깐 끊기면 어떻게 되죠?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솔리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실적도 좋은데 너무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실적 대비해서 역사적 저피 BR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실적 이익을 내고 있는 거 대비해서도 저피 BR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물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었고 뭐 이익이 24년도에 잠깐 주춤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해서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고점 갱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고점 찍었을 때가 11%, 12% 정도였는데 이제 뭐 한 15% 후반 그리고 13% 후반까지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까지 기대되고 PER도 이제 7배 그리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 나오고 정말 긴 시간 동안 대략 한 4년 정도 조정기를 거쳤거든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라 저는 솔리드가 이제는 본격적인 파동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타점이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통신망, 통신장비 교체 수요 종목으로서 솔리드를 탑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였습니다. 전력 인프라 다음 타자로는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특히 이 노후 장비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솔리드가 수혜를 볼 것이고 실적 대비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본격적인 파동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두 번째 종목들도 대응 전략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이 대표님 솔리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초입에 해당하는 종목과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좀 선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점 효과 타이밍 저희가 주목해 볼게요. 송 대표님의 한화 시스템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산, 하드웨어 외에도 소프트웨어도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왔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공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AI 개발사의 납품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서 미국의 대형 공급사에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급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출 부분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단기 이슈는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함께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 외에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이슈, 다양한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재해들 중에 이슈가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LA 쪽 산불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굉장히 큰 재산 피해가 함께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송전탑에서의 발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노후된 전력 인프라 부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재산 피해 외에도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각국 정부에서의 이런 전력에 대한 정책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 증가, 북미에서의 교체 사이클 이 모든 이슈들을 체크해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섹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발전소에서 전력이 공급되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솔루션들 그리고 기자재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LS라든지 다양한 변압기 회사들 강하게 한번 움직였던 시기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첫 번째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끝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이 크게 남아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큰 회사들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기에서 사이클 외에도 이런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이슈, 이 LX 일렉트릭의 그룹주들의 매출 이슈 외에도 중장기적인 IT 기술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세 번째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만나봤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항상 강조해 주시는 건 이 장기적, 단기적인 이슈를 모두 체크하자라는 점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그룹주 공급 계약 소식과 LA 산불 재산 피해부터 이 기존의 노후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재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 이제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트럼프 위기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에너지 패권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관을 잠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던 게 이 러시아에서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단순히 이제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변국들이 모두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서 동맹국들끼리의 이제 에너지 공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좀 다 같이 이제 이 시장 경제가 지구촌 개념으로 돌았다면 이제 에너지가 딱 특정 이제 갈라진 이제 그 그룹 안에서의 국가들끼리 공유 경제 체제가 갖춰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 저는 이제 LNG를 비롯해서 원전 에너지 패권 장악이 굉장히 발빠라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악재로서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분쟁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기사가 나와줬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이슈도 이제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또 인정하고 있는 단계라 지금 한국이랑 미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하기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제 22,5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BHI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못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22,500원, 뭐 23,000원 요 정도 가격대. 여기 이제 매물대로 계속 저항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이제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상방으로 본격적인 이제 슈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노후 원전이 이제 교체되기 시작하면은 원전 수요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 경쟁력도 있지만 아직 주가가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조금씩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조선 같은 또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 한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벌 에너지 패권 분쟁 저희가 잘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마무리된 점 그리고 한미 정부가 MOU를 체결한 점도 모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뭐 전력 인프라, 통신 인프라의 노후 원전까지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LS 일렉트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력기기 교체 사이클 5년 이상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들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체 사이클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인프라를 비롯해서 에너지 패권 장악에 관련된 종목들 사이클이 또 돌 걸로 기대되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표 종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우량주로 장기적인 관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표 종목의 역할 저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트럼프 차기 내각 출범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들도 두 분이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